유럽연합이 이르면 2026년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명 탄소 국경세라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이 어려워지는 기지야. 특히 철강 업계는 유럽에 수출하는 규모도 크고 탄소도 많이 배출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철강이 주력 산업인 부산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인 긴데야. 탄소 국경세 도입까지 남은 시간은 3년. 그동안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이사님, 지난달 EU가 세계 최초로 탄소 국경세 부과 방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이 탄소 국경세부터 좀 짚어주시지요. 네, 지난달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연합이 합의한 탄소 국경세로 뭐냐면 철강을 수출하는 이 포스코나 또 알루미늄이나 자동차, 이 반도체를 수출하는 제조업들이요. 요즘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하신 탄소 국경세는 말 그대로요. 유럽연합의 이 국경을 넘어오는 수입 상품에 대해서요. 탄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조사해서 이 유럽연합의 탄소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철강 제품 아까 얘기했던 영업이익이 한 5% 정도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탄소 가격으로 계산하면 20% 정도예요. 이 탄소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철강 가격이 한 100원이라고 하면요. 톤당 영업이익으로 그동안 철강 이 기업이 한 5원을 벌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예. 이거로요. 그런데 이제 20원을 탄소세로 내야 하니까 수출을 못한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아까 얘기했던 10월부터 탄소 국경세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 보고를 근거로 2026년부터 이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고요. 지난달에 결정된 국경세 대상 품목이 한 6가지입니다. 네. 철강이나 시멘트, 비료, 이 알루미늄, 전기, 수소고요. 그런데 2026년이 되면 플라스틱과 휘발유, 디젤과 같은 이 유기 화물에도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방금 6개 말씀하셨을 때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요거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 알겠는데 그럼 전기하고 수소는 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 전기나 수소는 간접적인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전기를 얘기하면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전기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건지 아니면 사용한 전기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석탄발전소나 아니면 가스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석탄가스로 만들면요. 이 제품은 규제 대상이 됩니다. 수소도 에너지원인데요. 이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발생이 없는 이 그린 수소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린 수소 들어보셨죠?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로요.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 수소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 그린 수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약 한 200만 톤의 수소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네. 그 전량 100%가요. 이 화석연료로 만든 그레이 수소라고도 하고 잿빛 수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소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면요. 100% 규제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 지난해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 탄소 국경세가 유럽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좀 공감합니다.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기자동차를요.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 감축법이나 이 탄소 국경세가 사실 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벽이죠, 장벽. 근데 담을 쌓는다는 것이고요. 목표도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요, 미국의 이 제조업과 일자리를 키우겠다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유럽연합 탄소 국경세도 보면 유럽연합의 제조업이나 일자리를 키우겠다는 것이고요. 목표가 같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요. 유럽연합 탄소 국경세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요. 오염을 시킨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미국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보험자 부담 원칙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근데 이제 유럽연합에 우리 한국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 예. 유럽연합이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연합에 수출한 규모가 우리나라 수출한 총액 한 10% 정도 되고요. 네. 3등입니다, 3등. 그러니까 중국, 미국 다음으로 세 번째 수출 대국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탄소 국경세 대상 품목의 수출 규모도 이게 사실 지난달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예, 2021년 그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철강이 한 43억 달러. 그러니까 한 5조 5천억 원 정도고요. 네. 알루미늄이 한 5억 달러, 한 6,500억 정도, 억 원 정도. 그것도 특히 이제 플라스틱은 되게 많습니다. 50억 달러로 한 6조 5천억 원 정도 이렇게 큽니다, 되게. 네. 네. 자, 뭐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부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철강 산업이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타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타격이 예, 크죠. 네, 맞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요. 부산의 철강 산업이 부산의 그 3대 제조업이라고 그동안 되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도 문제는 부산 철강 수출액이 매년 한 30억 달러, 한 4조 원대인데요. 되게 규모가 되게 큽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 규모고요. 부산 철강 업체 수가 이제 몇 개나 되느냐면 300곳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11,000명 정도가 거기 일을 종사하고 있고요. 예. 대책이 없으면요, 부산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직접 수출하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지. 네, 그렇죠. 당연히, 예.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중간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탄소 국경세 대상입니다. 납품 중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자, EU가 준비 기간을 좀 거쳐서 이르면 2026년부터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뭐 일단 시간이 뭐 한 3년, 2, 3년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텐데 기업과 정부 관련해서 대책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아, 네. 이 시점은 되게 좀 답답합니다.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예. 탄소 국경세 대책이 아닌 거죠. 지난달에요. 탄소 국경세 대책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대경제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달에요. 그런데 예. 특히 철강, 제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2026년부터 수소하는 제철이라고 있습니다. 석탄이 아니라 이제 수소로 제철을 만드는 국법을 실정하겠다고 했는데 예. 한 270억 원 정도 지원을 결정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소하는 제철의 중심에는 이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소가 그린 수소가 아니고요. 전량이 그레이 수소라서요. 탄소 국경세 100%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돈만 많이 들어가지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는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직 정부의 산업계 대책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다 하니까 더 걱정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인 겁니까? 다른 나라는 탄소 국경세에 대한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편입니까? 아, 예. 유럽연합과 교역이 많은 나라들이 미국, 중국, 일본인데요. 짧게는 한 5년이나 길게는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요. 철광석으로 철을 안 만들고요. 예. 주로 고철을 전기로 녹여서 철을 만들다 보니까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유럽연합이 작년 9월에요. 미국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얘기는 9월에 벌써 미국에 대해서는 탄소 국경세 면제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요. 네. 그런데 특히 중국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청정에너지 투자국으로서 그린 수소나 청정에너지 공급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서 감세를 받을 준비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니까 2030년 전체 전기에너지 중에서요. 36%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예정인데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철강 부문의 탄소세 부과를 줄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준비를 안 해온 러시아나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뭐 대응이나 대책, 사실 대기업은 어떻게든지 좀 할 여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소기업은 네네네. 무방비 상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 중소기업 관련해서 기술보전기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구자건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예. 탄소 중립 관련해서 준비를 하는 중소기업이요. 전체 응답자의 한 3.2%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준비한다고 하는 그 대답한 중소기업에 제가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요. 연락을 해보니까 이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와 대기업이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만 되는데 그게 중소기업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또 문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탄소 국경세 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던데. 네, 맞습니다. 미국이 민주당이 작년 6월에요. 미 의회에 청정경쟁법이라고 하는 네. 이런 탄소 국경세 법안을 제출한 상태고요. 바이든 정부도 되게 의지가 되게 강합니다. 관철하려고 하는. 근데 이 법안에 따르면요. 2024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고 범위도 되게 넓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철강이나 알루미늄만이 아니고요. 종이나 펄프, 정유까지 한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도 톤당 한 55달러로 7만 원 정도인데요. 네. 문제는 유럽연합하고 미국의 우리나라 철강이 전체 철강 규모의 37%나 되다 보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네. 자, 앞으로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앞으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되게 지금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를 시행하는데 시간이 한 3년 정도 남았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년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앞서 나가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중국, 일본을 살펴보면 경제와 무역 일자리의 중심에 기후정책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기후정책은 저 변방에 있는데요. 네. 지금 유럽연합과 미국이 하듯이요. 우리도 경제와 무역 일자리의 중심에요. 기후정책을 두고 법이나 제도나 정책을 또 예산 이런 것을 다 설계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